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반도체 시황,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요.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내용, 현재 시장의 상황이 작년과 많이 닮았고 그렇기에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요.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또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같이 매수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사실 멤버십 회원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3,500에서 4,000분 정도 되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급격히,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한 1, 2주 사이에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르고 가파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살짝 늦게나마 분할 매수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제가 한 차례 정리를 좀 하고 가자면요. 일단 오늘은 채권인 TMF 얘기는 좀 배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 TQQQ와 SOXL 초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이 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장투는 아니고 중간중간 부분 익절을 하면서 또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저점 매수에 들어가면서 장투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TSMC, 인텔, 테슬라 역시 초장기로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종목들에 한해서는 부분 익절조차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간 3M과 애플, TNA, 그리고 화이자도 추가를 시켜야겠네요. 아무튼 얘네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막 그렇게 초장기로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수익률이 꽤 많이 차오르면 적당한 타이밍에 익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NKU는 제가 작년부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거래 횟수가 가장 많은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수익률도 매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BNKU는 중단기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정리를 해버리는 단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이상 중기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단기, 중기, 장기를 나누는 어떤 수치상의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무조건 이렇게 제가 딱딱 맞춰서 진행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기는 한 달 이내, 중기는 6개월 이내, 장기는 1년 이내, 그리고 초장기는 뭐 말 그대로 초장기니까 이건 딱히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제는 중요 지표 발표는 없었지만 반도체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TSMC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만장에서 4% 이상 급락을 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치명적인 건 아니고요. 최근 너무 가파르게 오른 거 아니냐는 지적,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너무 과하게 당겨오면서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됐다는 지적,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배당나기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만장에서 4% 이상 빠진 거에 비해선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상장된 TSMC는 다행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2025년까지 비아디와 같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사용하는 반도체의 20%를 중국산 반도체로 채운다는 목표를 비공식적으로 세웠다는 소식에 NXP 반도체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같이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친 상황에선 하락의 명분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서 이 같은 소식들에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반도체 섹터가 잘 버텨주며 걱정했던 것만큼 많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 좀 해보자면요. 인도가 자동차 관세를 낮춰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인도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럼 인도 시장도 먹으면 좋지. 뭐 이런 기대감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한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마무리는 별 볼 일 없이 끝났거든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인도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딱히 대단한 혜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전기차 수입을 최대 5년 동안 허용하는데 1년에 8,000대로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벌써 한숨이 나오죠. 1년에 꼴랑 8,000대만 허용해 준다니. 이것만으로도 좀 황당한데 뭐를 주렁주렁 더 덧붙였어요. 3년 이내에 인도 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을 시작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인도 내 부가가치 50%를 달성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인도 내에서 다 공수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인도가 커지면 중국보다도 더 심한 국가가 될 거라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인구수만 믿고 저런 식으로 설쳐대는 게 진짜 중국 못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근데 뭐 기업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보자면 인도에 어떻게든 먼저 발을 들여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번 인도 소식은 미래를 보자면 좀 좋게 볼 만한 여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당장은 그 안에 세부 내용이 너무 좀 양아치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테슬라 주가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안은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는 가장 결정적으로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한 게 큰 이유가 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상황이 작년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작년에도 채권이 진짜 안 좋았잖아요. 물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긴축 종료 발언을 하면서 11월부터 매우 강하게 반등하긴 했지만 근데 아무튼 작년에 채권이 그렇게 안 좋았던 상황
상황에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꾸준히 잘 올랐어요. 그때 사람들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높게 치솟은 상황에선 기술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빅테크 기업들도 별 수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갔어요. 채권이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야 뭐야 채권은 더 이상 안전자산도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빅테크가 안전자산이다. 빅테크로 가자. 이렇게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채권 금리가 저렇게 치솟으니까 빅테크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어요. 왜냐면 중소기업들이나 금리에 민감한 거지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선 금리가 높을 땐 대출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빅테크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막 이런 기업들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돈을 다 쓸어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어 담은 돈으로 대충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타먹어도 그 이자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니 당연히 돈이 빅테크로 더욱더 몰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빅테크가 무서운 건 채권 금리가 아닙니다. 물론 채권 금리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성하면서 잠깐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오래가진 못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채권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빅테크로 돈 쏠림 현상이 작년과 같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는 경제 지표만 잘 나오면 돼요. 빅테크 입장에선 갑자기 막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람들 소비력이 팍팍 떨어지고 이런 게 문제지, 경제 지표 잘 나와서 인플레가 걱정되고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고 이런 거는 그냥 순간의 노이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너무 탄탄하잖아요. 고용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빅테크 중에서도 비교적 덜 오른 애플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과 한창 분할 매수 진행 중이기도 하죠. 구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구글은 이미 제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애플에 신경을 좀 더 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